광주역 진입 대신 서대전역으로 돌아가는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해안 경계 근무를 서던 육군 일병이 총기를 소지하고 탈영해 군과 경찰이 뒤를 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에는 요즘 핵 폐기물을 해상으로 이송하는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왜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시가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에겐 안 멈추고 서대전역은 거치도록 한 호남고속철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예상했던 대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그동안 기대했던 속도혁명은 헛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오송까지 반듯하게 뚫린 호남고속철도 노선이 동쪽으로 휘어져 서대전역으로 우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광주 운행 시간은 45분이 더 늘어나 현재 KTX보다 겨우 20분 단축하는 데 그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대전역으로 우회하는 KTX 열차가 전체 운행 편수의 20%라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운영 과정에서 더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그 비율을 높여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수용한다면 호남고속철도는 사실 저속철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조차도 우회 노선 없이 운행되고 있지만 호남고속철도는 무려 150km를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줄기차게 요구한 광주역 진입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조차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북구 지역 정치인들은 KTX 열차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광주역을 폐쇄하고 지역 발전 대책을 내놓는 게 낫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광주역 곁에 진입시키지 않는다면 저희들로서는 광주역 폐쇄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남권보다 10년 늦게 건설된 호남고속철도가 저속철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반발은 갈수록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목포 해안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육군 일병이 탈영했습니다. 총기까지 들고 나갔다는데 군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행방을 못 찾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등에 큰 가방을 메고 편의점으로 들어섭니다. 오늘 새벽 탈영한 육군 31사단 소속 21살 이모 일병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교통카드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디에서 배를 탈 수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카드를 주면서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냐고, 그래서 얼마 있냐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냐 물어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라고 말해주고, 혹시 이 근처에 배 타는 곳 어디냐고. 오늘 오전 6시 30분쯤 해안 경계초소 근무에 투입된 이일병팀은 부대 복귀에 앞서 인원 점검을 하면서 이일병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서다가 잠깐 추워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화장실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없어진 걸로 확인. 군과 경찰은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기관 등에서 집중 검문 검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을 든 군인을 봤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검경의 수색 작업도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근무지에서 15km가량 떨어진 영암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목격 신고가 접수돼 정밀 수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 출신으로 지난해 4월 입대한 이일병은 관심사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에 포착된 영상을 확보한 군과 경찰은 편의점 관계자 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일병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위험을 수반합니다.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의 경우처럼 사고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폐기물을 처리하는데도 위험이 뒤따릅니다. 한빛원전이 있는 용광에서는 요즘 이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 네. 먼저 방사성 폐기물이 어떤 건지 또 용광에는 얼마나 쌓여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을 돌리다 보면 나오는 일종의 생활 쓰레기입니다. 작업이나 시험에 쓴 장갑, 옷부터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교체된 원전 부품까지 참 다양한 폐기물이 나옵니다. 이 폐기물들은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데요. 네. 이 폐기물이 보시다시피 원전마다 저장 한계치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꽉 찼습니다.
특히 한비던전이 가장 심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가 3%밖에 남지 않아서 올해 안에 가득 찹니다. 사용 후 해결료도 마찬가지로 점차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고요. 또 부품 고장으로 지금까지 없던 대형 방사성 폐기물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전을 가동하다 보면 방사성 폐기물은 계속 나올 텐데 이거 언제까지 쌓아둘 수만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옮겨야 하는데요. 네. 이게 바로 국내에 하나뿐인 2,600톤짜리 방사성 폐기물 전용 운반 선박입니다. 이 배에 1,000드럼 정도씩 실어 경주에 만들어진 방패장으로 옮긴다는 게 원자력 환경공단 방침입니다. 네. 육상이동보단 해상이동 위험성이 적어서 바다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현재 어민 반대에 부딪혀 진척이 없습니다. 네. 위험한 물건을 바다로 옮긴다는데 바다에서 먹고 사는 어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동해로만 이동하는 다른 원전들과는 달리 영광에서 경주로 가려면 수심이 얕은 이 서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영광 쪽을 잠깐 확대해서 보시면요. 네. 특히 영광 앞바다는 수심이 얕고 또 퇴적이 심한 데다 조수간만의 차까지 커서 접안이 어렵고 또 배가 좌초될 위험성마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또 무사히 서해를 출발한다고 해도 폐기물을 싣고 이런 경로로 남해 그리고 동해를 거쳐서 840여 킬로미터를 이틀 동안 항해하는데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네. 어민들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원자력 환경공단은 뭐라고 합니까? 네, 원자력 환경공단은 수심은 일단 준서를 통해 4.5m만 확보하면 충분히 안전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날씨가 아주 좋은 날을 골라서 1년에 3차례 정도만 운항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민들은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전에는 절대로 못 옮긴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30년 넘게 원전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안 한 건가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내 원전들의 방사성 폐기물이 이렇게 꽉 찰 때가 다 돼서야 새 방패장을 마련한 점. 그리고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대형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국내의 처리 기술 개발조차 덜 됐다는 점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또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정 기자였습니다. 유두석 장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군수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했고 기부행위 금액도 많다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군수는 육산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향후 모임에 참석해서 90여 명에게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중국과 친해지겠다며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광주시가 대중국 정책을 전담할 전문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 요커들의 가장 큰 불만은 쇼핑과 숙박시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요커는 570만 명으로 전년보다 40% 이상 증가했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은 15만 명에 그쳤습니다. 因为中国的出境游客人的话，对购物其实需求量很大，但是目前在全罗南道的购物的场所其实不多。 또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역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절실합니다. 영양성분표라든가 이게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지느냐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인력들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많죠, 사실 보면. 그걸 이제 관이 대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지역 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국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인데 윤장영 광주시장이 중국 전문 조직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통해 중국 문화원 분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류의 폭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내부에 중국을 전담하는 부서와 팀을 구성하고 자꾸 만나보고 토론하고 하는 일부터 우리 스스로 학습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국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주도보다는 민간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민간이나 개인 차원 혹은 단체들 차원에서 중국과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고 역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준 이런 역량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중국. 우리 지역의 소득 자원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 목이 칼칼하고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 계실 텐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주의보까지 내려졌었습니다. 밤부터는 비도 조금 내린다고 하는데요. 주말과 휴일 날씨를 김은수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답답한 가시거리와 함께 희뿌옇게 먼지로 둘러싸인 하늘. 오늘 광주에는 안개와 먼지가 뒤엉킨 연무 때문에 시야가 흐릿한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치는 세제곱미터당 81에서 150 마이크로그램일 때 나쁨 단계인데 광주에는 한때 125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사내 아빠랑 같이 운동하러 나왔는데 공기가 좀 나빠서 같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어요. 오전부터는 차차 흐려지면서 찬바람이 강해지더니 낮 동안에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왔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좀 쌀쌀하고요. 공기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하다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눈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잦아들었지만 밤부터 다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서해안과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낮에는 4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지만 종일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아침에는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의 분포를 보이며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을 비롯한 주 중반에도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조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부터 3일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사측과 교섭이나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늘 대의원 대회와 쟁의 대책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투쟁 지침도 유보해 정상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애도 기간이 18일까지인 만큼 오는 21일부터 예고된 부분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광군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2015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사화 축제는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고 전라남도의 후원 명칭을 얻어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